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일찍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시설물을 미리 점검하고 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올여름 장마철은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해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피소라든지 비상연락망 등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충청남도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청남도 의회 영상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제12대 전반기 마지막으로 열리는 제352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가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충남도와 교육청소 간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비롯해 그리고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33명의 의원이 5분 발언과 도정 교육행정 질문을 비롯해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난과 참사 발생 시 우리 사회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 국가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24년도 구급 공무원 1호봉의 초임 보수는 기본급 188만 7천 원과 각종 수당을 합친 월 평균 251만 원 수준이라고 이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관행화된 공직 문화 개혁, 합리적인 업무 분배 및 근무 환경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상급 종합병원 확대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이번 상급 종합병원 개소수의 감소로 33%의 높은 충남의 관외진료 유출이 더욱 과중화될 것이라며 이를 꼬집었는데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제5기 상급 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충청남도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충남도 의회가 비장애 중등도 노인청 난청 환자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법 재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양경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의사소통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증, 치매,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높습니다. 이에 220만 충남도민의 의지를 모아 비장애 중등도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늘 공공비축으로 과도한 가격 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벌마늘 피해 확산에 따른 가격 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을 위해 마늘 공공비축 촉구에 나선 겁니다. 벌마늘은 마늘 한쪽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마늘 쪽이 벌어져 버리는 생리장애 현상으로 먹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는 마늘을 헐값에 판매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심각한 생존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마늘 생산자에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농어업인들은 각종 원자재 비용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 인력난 등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농어업용 전기요금까지 인상돼 농어업인의 영농 부담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농사용 전기의 필요 목적을 되새기고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 활성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 플라스틱 저감 관리를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플라스틱 발명은 인류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놀라운 발전과 풍요로움을 주었으나
환경 오염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안겨주어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건의안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 발생 억제와 배출 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촉진과 플라스틱 자원 순환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김은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및 지원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는데요.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필요한 때, 충남과 세종, 대전,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고자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 의회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속한 출범을 위해 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과 폭넓은 관심 등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제352회 정례회는 6월 24일 2023 회계연도 도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76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임위원회별 핵심 소식을 전해드리는 상임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제353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회 건을 심사해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인삼 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을 채택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투자통상정책관과 인재개발원 소관 2023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며 예산이 많이 남는다면 직원들의 역량 증대를 위해 다른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는 천안에 소재한 충남광역 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방문해 쉼터의 운영 현황과 시설 상태를 상세히 점검하고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공보관, 대변인 결산 승인 심사에서 충남넷 홈페이지 재구축과 관련해서 추경을 진행하였는데 명시 2월로 8억 7천만 원이 처리됐다며 추경을 계획할 때나 집행에서 더욱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에서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을 심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8개 사업의 일반 회계 세출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 30% 이상에 달한다며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에 온 힘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는 예산군에 소재한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는데요. 야생동물 생태 보전 및 보호 시스템 구축, 유기외래 야생동물 임시보호시설 설치 사업 현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는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3건과 2023 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는데요. 농어민수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농민수당과 어민수당으로 완전 분리와 통합 운영할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는 서천군 유부도와 서천특화시장, 보령시 관공선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균형발전국과 소방본부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사전에 꼼꼼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 현액과 미수납률 등을 줄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는 서산지방도 확장 포장공사 현장과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을 방문, 점검했는데요. 노면 상태 불량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도로 노면 상태가 주행 차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23 회계연도 충남도 교육비 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는데요. 이번 2023 회계연도 도교육청 예산 현액은 5조 1,891억 원이며 지출액은 4조 9,652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5.7%가 집행됐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는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시행했습니다.
교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충남도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과 기금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는데요. 충남도에서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 현액 총 10조 1,970억 원입니다. 지난 19일에는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건을 심사했는데요. 충남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산 현액은 총 5조 1,891억 원입니다. 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홍성군 홍부급에 소재한 충청남도 청년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센터 운영진으로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사업들에 대해 보고받고 시설 전반과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센터가 광역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청년센터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센터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조사특위는 지난 6월 21일 제8차 회의를 열어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동안 충남도와 도교육청 소관 민간위탁 사무의 현황 및 성과 등을 파악하고 행정의 효율성, 서비스의 질 향상, 예산 절감 등 민간위탁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상임위 브리핑이었습니다. 충청남도의 핵심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22명의 5분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1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의원은 양자역학 기술과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양자산업 전문기관의 내포 신도시 유치를 주장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내포 신도시는 대한민국의 양자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희신 의원은 2026 태안국제원예 치유박람회가 치유산업 발전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박람회를 2년 또는 4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해 충남과 태안군이 대한민국의 대표 치유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옥수 의원은 충남에 있는 태실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집행부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는데요. 충남은 전국에서 국왕의 가봉태실이 가장 많이 있고 명종 대왕태실을 포함해 문화적 가치가 충분한 만큼 충남의 태실이 세계유산으로 조명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선태 의원은 충남도가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외국인 자녀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곳은 천안, 아산, 논산, 홍성, 예산 등 5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이에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방한일 의원은 충남의 세계화는 충남의 공무원과 교사들이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공무원의 해외 연수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라며 충남도 전체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해외 연수의 기회를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영호 의원은 성공적인 돌봄 정책을 위해 충남 실국이 합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충남도가 발표한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충남형 돌봄 키즈 카페 설립이 필요하다며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을 위해 돌봄 사업에 충남 전체 부서가 합심해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희 의원은 노인 등 디지털 약자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일반 강의실이 아니라 실제 키오스크 앞에서 반복해 시연하고 이를 실제 현장 구매 경험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직접적인 교육 방식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미옥 의원은 2022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경험률은 38.8%에 달하는 만큼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치유 방안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도박 중독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도박을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경모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생 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교육의 본질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는 가르침과 훈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며 학교와 학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규칙이나 조례도 반드시 교육의 순수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광섭 의원은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충남도의 지원이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위험에 당면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처음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 막막함 속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순옥 의원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마약 문제를 이야기하며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충남도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는데요. 한번 중독되면 끊기 어려운 마약이 청소년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해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이를 강조했습니다. 전익현 의원은 다문화 공동체 마을 조성을 위한 충남도와 교육청의 적극적 지원을 주장했는데요. 이에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외국인 주거정보 시스템 구축,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의료 서비스, 외국인 직업훈련, 취업 지원 강화, 차별 없는 고용 환경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편삼범 의원은 한국 선교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칼 귀칠라프를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정식 인정하고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귀칠라프는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논문을 발표해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유럽에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박기영 의원은 작년부터 문을 연 충남 청년센터가 거점센터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충남 청년센터가 광역 차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여 타 광역 단체와의 비교 우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의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철기 의원은 충청남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이 전국 최고라며 이를 지적하고 충청남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이유를 추궁했는데요. 다중집합 장소에서의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음주운전 단속 강화, 킥보드 단속, 역주행 교통사고 예방시설 개선, 비보호 좌회전의 보호 좌회전 신호 개선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숙 의원은 충남의 교통안전과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고려한 주정차 단속 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주정차 단속 정책을 재검토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주정차 단속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차량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안종혁 의원은 6.25 전쟁에서 조치원호와 온양호의 공헌을 강조하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조치원호와 온양호에 대한 교육 연구를 촉구했는데요. 우리 지역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정신교육을 통해 우리의 호국부훈 정신에 대한 존경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근 의원은 홍성역 명칭 변경은 홍성군민의 10년 염원이 담긴 내용이라고 말했는데요. 서해안 복선전철 개통에 맞춰 충남 수부도시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 홍성역의 역명을 충남도청 홍성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기후 의원은 직업계고 본연의 취업 토대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직업계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우리 사회의 빗나간 학력중지 문화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형서 의원은 돌봄 정책 강화를 위한 도와 교육청 간의 통합적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촉구했는데요. 충남도와 교육청이 안전한 보육 환경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만큼 충남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돌봄을 시행할 통합적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하 의원은 농가 수취 가격이 2021년 기준 44.8%로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농산물 유통 시스템 개선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강조했는데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전략 품목을 선정해 원물을 조달하고 품목 확대 및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성재 의원은 오랫동안 과도한 규제로 발목 잡아온 성완 평택 상수원 보호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는데요. 평택 시민만을 위한 유천 취정수장으로 인해 천안시 북부 주민들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지난 수십 년간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를 지적했습니다.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충남 교직원들이 바람처럼 또는 당진 시민들이 약속처럼 기존 계획했던 대로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설립되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의원은 변경 계획에 따른 남은 부지 활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남은 기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기대에 부응하는 교직원 수련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체계적인 자산 형성 정책으로 청년 노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등을 통하여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한일 의원은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청년 농업인들에게도 청년 노약 계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충남 도내에서 대형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을 때 70m 고가 사다리차가 없어서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지사님께서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은 굴절 사다리차 도입 필요성과 내포 신도시 명지 종합병원 추진 사항 점검과 함께 지역대학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동차와 관련한 제도들을 살펴보고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우리 답을 듣기보다는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자 이 자리를 나왔습니다. 이용국 의원은 현재 충남에 등록된 건설 기계 장비와 개조 자동차 및 견인 장치 차량에 비해 자동차 검사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검사소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 도민을 포함한 전국의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은 높은 금리와 얼어붙은 시장 상황으로 인해 매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장훈 의원은 서민과 청년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어려움을 보듬는 실속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운동부 자체에 대한 인기 저하, 운동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급격한 학생 수 감소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은규 의원은 스포츠 인재들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정비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식부터 부식까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군급식센터와의 연결, 또 아니면 각 농협 있는 조공과의 연결, 그런 연결을 빨리빨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김민수 의원은 제3차 본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 충남도는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지역 먹거리 기업과 농어민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통구조의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는 하루에 8.3건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원인과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아이들의 인성적인 부분에 조금의 부족함이 있지 않아서 그런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희신 의원은 인성교육이 더 중요한 만큼 전담부서 설치와 사업 발굴, 예산 편성을 꼭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교육장, 직속기관장, 본청, 국과장 등의 인사결정이 교육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한철 의원은 균형을 고려하고 능력과 경험을 공평하게 인정하는 인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공정한 기회와 대우를 통해 교사의 열정을 유지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도는 예비비 8억 750만 원을 투입해서 공공기관 통합을 위한 연구 영역을 진행하였고 역시나 답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기관 통합으로 인한 경영 효율화의 기대 효과가 총 1,362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화답하였습니다. 김선태 의원은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잘한 점은 적용 계승할 수 있는 백서 발간을 제안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 인구도 점점 늘어나면서 인구 절벽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민규 의원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연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과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충청남도의 미래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청남도의회 영상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영상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